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본가는 대전이지만 제가 20대 시절 포항에서 일을 하며 겪은 경험담이고 이 사건은 대략 10년 정도 지난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효정이라는 언니와 함께 수제 햄버거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위치는 해수욕장 맞은편이라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은 큰 문제 없이 언니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가게 맞은편에 천막 하나가 세워지더니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었죠. 언니, 저기서 뭐 행사하나 보다. 나 잠깐만 보고 올게. 저는 무심코 천막 쪽으로 다가갔더니 얼굴에 분장을 하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고 그 옆에는 악기를 만지는 또 다른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건 각설이 품바라는 공연이었는데 노래도 불러주면서 사람들을 웃겨주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공연이었죠. 그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고 저는 언니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시간이 날 때 구경을 가자고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라 그 시간에 짬을 내서 공연을 구경하려는 생각이었는데 그날 3시가 다 돼서 포장을 해달라는 손님이 찾아왔고 그 손님만 응대하고 나서 언니와 나갈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찾아와 가게 문을 두드리더니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손님. 저희가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한데요. 햄버거 2개만 어떻게 포장 안 될까요? 지금 요 앞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도저히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알고 보니 아까 천막 안에서 악기를 만지고 있던 그 남자였고 그 순간 좀 안타까운 그런 감정이 들어 저는 언니에게 양해를 구한 뒤 서둘러 햄버거를 포장해서 전달했었죠. 아이고, 이거 어쩌죠?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두고 왔는데 미안한데 이따가 공연 끝나고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혹시 몇 시까지 영업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10시쯤에 마감하니까 그 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남자는 돌아갔고 저는 언니와 공연을 구경하고 나서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그날 밤 매장을 정리하고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명의 남자가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저희가 좀 늦었죠? 마감하느라 바쁘실 텐데 아까 햄버거 값 가지고 왔거든요. 아까 공연 잘 봤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남자에게 돈을 받고 다시 매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남자가 이런 말을 꺼냈었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디 가서 간단하게 한잔 할까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무심코 매장 밖을 쳐다보니 그 남자들은 매장 주변을 서성이면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말을 했더니 다 방법이 있다면서 걱정 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수정아, 언니가 남자친구 불렀거든? 너 집까지 태워달라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당시 효정 언니는 반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가끔가다 언니를 데리러 온 적이 있어서 저와 안면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잠시 뒤 언니의 남자친구가 매장으로 도착했고 언니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언니 남자친구가 그 남자들에게 다가가 한참 동안 얘기를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듯 보였었죠. 저와 언니는 싸움이라도 날까 싶어 긴장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남자들이 언니 남자친구를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니 남자친구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고 별일 아니라는 듯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알만한 사람들이 어디서 수작을 부리는지. 내가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고
저와 언니는 언니 남자친구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를 먼저 데려다주고 그 다음 언니를 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언니 남자친구는 자꾸만 언니를 먼저 내려주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저를 먼저 내려주고 언니 집으로 가게 되면 방향이 안 맞아서 한참을 돌아간다는 말이었는데 언니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었죠. 하지만 원래 만나기로 한 약속날도 아니었고 언니 남자친구도 바쁜 일정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언니도 수긍을 하고 언니네 집으로 먼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먼저 내려주고 다시 저희 집 방향으로 출발하는데 언니 남자친구가 제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저 수정씨 있잖아요. 제가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진짜 미안한데 휴대폰으로 내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수정씨 집은 잘 모르니까 내비를 좀 찍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의심 없이 휴대폰을 건넸고 언니 남자친구는 제 휴대폰을 보면서 저희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참고로 언니네 집과 저희 집은 차를 타고 약 20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고 또 제가 늘 대중교통만 이용하다 보니 차로 이동을 하는 경로는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저희 집 방향 쪽이 아니고 매장 근처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이상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죠. 오빠,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 이게 내 폰이 아니라서 좀 헷갈리네. 일단 안전하게 내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렇게 약 40분이 넘어 집 근방에 도착을 했고 언니 남자친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언니 남자친구는 바쁜 일이 있는 듯이 바로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아까 저희 매장으로 찾아온 남자들이 갑자기 나타났고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근처 골목길에 남자 학생들이 서 있는 게 보였고 저는 그쪽으로 뛰어가서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남자들은 곧장 도망을 가버렸고 저는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을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괜찮을 거라고 제 걱정을 해주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언니 목소리였고 그 순간은 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어김없이 매장으로 출근을 했고 그 남자들이 다시 또 찾아올까봐 걱정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걱정도 걱정이지만 그날따라 언니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나빠 보이는데? 아니야, 별일 없어. 근데 수정아, 너 여기서 언제까지 일할 거야? 제가 알던 효정 언니는 평생 같이 일을 하자고 하던 언니였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와 1년 가까이 일을 하고 지냈지만 그 순간부터 언니와 일을 하는 게 불편하다고 느껴졌고 또 위험한 일까지 겪다 보니 다시 본가로 올라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었죠. 그 후로 그 남자들은 더 이상 찾아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저는 정신적으로 조금씩 회복을 하던 중이었는데 며칠 뒤 언니가 외출을 했을 때 언니의 남자친구가 매장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효정 언니 지금 볼일 보러 나갔거든요. 알고 온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요. 저는 언니의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는 배신감은 물론이고 사람에 대한 혐오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언니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며칠 전 매장으로 그 남자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데 그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집 주소와 도착 시간을 알려달라는 제안이었답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100만 원이란 돈을 준다고 했고, 언니 남자친구는 그 남자들에게 미리 50만 원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했죠. 순간 혹해서 무심코 돈을 받긴 했지만 계속 갈등이 되는 바람에 언니에게 사실대로 털어놨다고 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언니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내려주고 저를 데려다준 거였는데, 언니 남자친구는 그때까지도 고민을 했었고,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미 50만 원이란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집 앞에 절 내려주고 곧장 출발을 해버렸던 거죠. 언니의 남자친구도 죄책감 때문인지 잠 한숨 못 자고 괴로웠다고 말을 했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언니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듣고 나니 그날 언니의 표정이 안 좋았던 게 바로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유 때문이었죠. 언니의 남자친구도 용서가 안 되지만 더 무섭고 섬뜩했던 건 1년간 같이 일하며 가족처럼 지냈던 효정 언니가 제 뒤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외출하고 돌아온 언니에게 실망했다며 화를 내면서 물었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남자 좋아하잖아. 그래서 남자들만 보면 꼬리치고 다니는 거 누가 모를 것 같아? 언니의 얘기를 듣고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그제야 알게 되었는데, 효정 언니는 제게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날 그 남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계속 저한테만 찝적대는 걸 보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잘못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버렸던 거죠. 모든 걸 알고 난 뒤 저는 서둘러 가게를 그만두고 다시 본가로 올라왔고, 그 후 효정 언니의 소식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각설이 공연을 하던 남자들은 도대체 왜 저를 노린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돈을 받고 저를 위험에 빠지게 한 언니 남자친구, 또 뒤에서 제 욕을 했었던 언니까지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이 제가 느낀 결론이었죠. 만약 그날 골목에 서 있던 학생들이 아니었다면 큰 봉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무섭고 섬뜩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